신학교에 간다? 하면 뭔가 일반 대학원이랑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오늘은요, 특히 좀 보수적인 개혁주의 신학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는지 그 아주 촘촘한 자격의 깔때기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봐야겠죠. 도대체 신학대학원은 누가 가는 곳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걸까요? 그 답을 알려면요. 이 신학교라는 곳의 성격을 먼저 이해해야 해요. 여기는 그냥 신학이 궁금하다 이런 지적인 호기심만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교회라는 아주 뚜렷한 목표, 그 사명을 위해서 세워진 말하자면 교회의 공적인 기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과정을 자격의 깔때기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점점 좁아지는 깔때기처럼 지원자들이 거쳐야 하는 4단계의 필터가 있거든요. 자, 하나씩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필터입니다. 근데 이게 뭐 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넓고 또 가장 근본적인 필터인데 바로 신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런 신학을 믿고 가르칩니다 하는 그 학교의 신학적인 정체성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일단 이 깔때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는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이 그 기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원서를 내는 걸 생각하기도 전에 지원자 스스로가 이 핵심적인 신념들, 예를 들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던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들을 이건 정말 내 신앙입니다 하고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출발선인 거죠. 자, 이렇게 신학적인 방향이 맞는다는 게 확인되면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 시작점에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소명, 다른 말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목회자가 되는 걸 내가 그냥 나 이 직업 해야지 하고 선택하는 커리어라고 보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신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네 하고 응답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부르심, 즉 소명에는요, 반드시 2가지 요소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는 내적 소명이고 다른 하나는 외적 소명이에요. 내적 소명은 말 그대로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아주 주관적인 확신 같은 거고요. 외적 소명은 반대로 교회 공동체가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다고 인정해 주는 걸 말해요. 이 2가지가 모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내적 소명의 느낌을 아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 어떤 강제성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뜨거운 마음, 이런 주관적인 확신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나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개인적인 부르심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외부에서, 즉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받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외적인 확인, 그러니까 교회의 공식적인 도장은 대체 어떻게 받는 걸까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이 과정이 진짜 중요한데요. 먼저 개인이 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 라고 느끼면 자기 교회에다 그 사실을 알리고 검증을 요청해요. 그럼 지역교회가 보고 정말 그런 것 같다 싶으면 그 지역의 여러 교회 연합체인 노회에 이 사람을 추천하죠. 그럼 노회에서 또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줍니다. 이 과정을 다 통과해야 비로소 목사 후보생이라는 공식적인 신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신분을 얻어야만 그제서야 신학교에 원서를 낼 자격이 생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시스템의 핵심을 보여줘요. 신학교가 먼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교회가 먼저 자기 일꾼을 알아보고 이 사람 좀 잘 훈련시켜주세요 하고 신학교에 위탁하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신학교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이라는 정체성이 아주 명확한 겁니다. 여기서 추천 요건이 남학생과 여학생이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이 교단이 가진 헌법,
그러니까 교회의 규칙과 관련이 있어요.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는 길은 남성에게만 열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목사가 되려는 남학생은 그 공식적인 루트인 노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거고요. 반면에 여학생들은 안수를 받지 않는 다른 전문적인 사역, 교육이나 상담 같은 분야로 가기 때문에 소속교회 담임 목사님의 추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진로에 맞춰서 추천의 주체가 달라지는 거죠. 자, 이렇게 내적인 부르심이 있었고 또 교회를 통해 외적인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다 된 걸까요? 아니죠. 이제 드디어 신학교의 문을 두드릴 차례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관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4년제 대학 졸업장, 즉 학사 학위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세례를 받은 지 최소 4년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아니, 왜 하필 4년일까요? 이게 그냥 만든 규정이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막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의 어떤 뜨거운 열정, 이게 물론 귀하지만 때로는 감정적이거나 일시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 4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 꾸준하고 검증된 것인지를 보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학력도 되고 교회 추천도 받았고 세를 받은 지도 오래됐어요. 서류상으로는 완벽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결정적인 테스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심층 면접인데요. 이 면접에서 뭘 중점적으로 보는지를 보면 정말 재밌어요. 지원자의 학문적인 능력이나 일반 상식도 물론 보지만 그건 각각 25%에 불과하고요. 무려 절반, 50%를 어디에 하려 하느냐? 바로 지원자의 신앙과 목회자로서의 자질을 보는 데 쓴다는 겁니다. 결국 이 학교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렇게 좁고 좁은 깔때기를 다 통과해서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그럼 이제 끝일까요? 천만여. 합격은 이 여정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깊고 강도 높은 양성 단계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입학하면 학업은 기본이고 영성 훈련도 따로 하고요. 특히 모든 1학년 학생들은 1년 동안 의무적으로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경건 훈련이라는 걸 받아요. 단순히 머리에 지식만 채우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훈련시켜서 온전한 인격체로 빚어내겠다는 학교의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죠. 자, 오늘 살펴본 이 전체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라틴어로 정리하면 아주 근사한데요. 먼저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신적인 부르심, 즉 소명 보카티오가 있고요. 이걸 교회가 외부적으로 확증, 컨퍼메이션 해주면 신학교에서 그 자격을 다시 검증, 베리피케이션 합니다. 그리고 합격 후에는 학교 안에서 전인격적인 양성, 포메이션의 과정을 거치고요. 마침내 이 모든 걸 마친 졸업생을 교회가 세상으로 파송, 미시오 하면서 이 긴 여정이 완성되는 겁니다. 결국 이 신학교는 스스로를 그냥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보다는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자가 세상으로 보냄받기 위해 준비되는 아주 거룩하고 특별한 관문이라고 여기는 거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넓은 문이 아니라 정말 소수의 준비된 사람만이 통과할 수 있는 좁은 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